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우리가 이제 순열이라는 이제 형태를 하나 배우실 거고, 순열 안에 이제 물론 원순열, 뭐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그다음에 뭐 순서가 정해 있는 순열, 뭐 이런 거 다 배우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복을 허락해서 얘기하는 중복 순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는 중복 조합이 있고, 뭐 이 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이 정도에 대한 얘기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열하면 이제 NPR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NPR. 그다음에 조합하면 NCR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복 순열하면 NPIR 이렇게 쓰는 거고, 중복 조합하면 NHR 이렇게 써 내려갑니다. 뭐 계산 방법이야 다들 아실 거고. 자, NHR만 한 번 더 써드리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제 NHR이라는 중복조합이라는 문제를 이제 풀게 돼 있어. 저건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조금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고, N 파이 R 값은 이제 우리가 N의 R 제곱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친숙하시겠죠.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원에 들어오게 되면 약간 우리가 다른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한 게 하나 있냐면, 이 단원에 들어오시면 자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의 얘기를 조금 머릿속에다가 담아놓고 가시면,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약간 많이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첫 번째 패턴이 이런 패턴입니다. 같은 종류를 같은 상자에 나누어 담는 방법. 같은 종류, 같은 상자. 그러니까 같은 종류를 같은 상자에 나누어 담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류야. 다른 종류는 달라요. 종류는 다른데 이걸 같은 상자에다가 이제 나누어 담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종류인데 이제 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상자에 나누어 담는 방법.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다른 종류를 갖다가 다른 상자에 나누어 담는다라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가 의미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약간씩 다릅니다. 물론 같은 종류, 같은 상자다. 이게 지금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거에 대한 단어는 이제 빠졌어.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자연수 분할이라는 문제거든. 자연수 분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저 단어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이 단어를 쓰지 않으니까 자연수 분할이고. 그다음에 다른 종류, 같은 상자. 이건 이제 집합의 분할입니다. 집합의 분할. 집합의 분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요하죠. 여기서부터는 같은 종류 다른 상자. 이게 이제 뭐냐면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 이게 이제 중복조합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류 다른 상자. 이게 이제 중복순열에 대한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사실은 저렇게만 써놓게 되면 니네가 저게 무슨 말인지 자, 이 얘기하기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달아볼게. 어떻게 예를 달아볼 거냐면, 자, 이런 종류로 만약에 쌤이 같은 종류 과일 5개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 과일 5개를 자, 같은 모양의 상자, 같은 상자 3개에다가 나눠 담을 거야. 자, 문제 뭔지 알겠죠? 나눠 담는다. 자, 이때 물론 빈 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해볼게. 빈 상자는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면 저렇게 같은 종류의 과일 5개를 같은 상자 3개에 나누어 담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자, 이 문제가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같은 모양의 상자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상자 3개에다가 뭐를 담을 거냐면 같은 종류 과일 5개를 담을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돼? 1개, 3개로 담거나 1개, 2개로 담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냐? 이 문제의 답은 그냥 저 2가지가 답입니다. 더 이상 생각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같은 모양의 상자다 보니 1개, 3개를 담든 3개, 1개를 담든 다 같은 케이스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같은 종류 과일 5개를 같은 상자 3개에 나눠 담는다라는 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숫자 5를 갖다가 자, 3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연수 3개를 이렇게 구하는 저 케이스와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걸 자연수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5라는 값을 세 덩어리로 분리만 하면 되는 거야.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그냥 분리만 하면 됩니다. 이해하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냈다고 생각해 볼래? 자, 문제를 어떻게 바꿔서 냈냐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 자,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 5개를 다른 종류 과일 5개, 다른 종류 과일 자, 5개를 되겠지. 같은 상자 3개에 나누어 담는다. 3개에 나누어 담는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되겠죠? 물론 빈 상자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냐? 일단은 상자는 똑같으니까 상자는 이렇게 3개가 같은 상자라는 건 알겠어. 그지? 그래서 이제 상자에 넣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한 개, 3개를 넣어도 되고 한 개, 2개, 2개를 넣어도 되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럼 이것도 답이 2가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찝찝해. 어떤 부분이 찝찝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 한 개가 사과였고요. 그 다음에 이 한 개가 배였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개가 뭐 감도 있고 귤도 있고 포도도 있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상자 안에 하나짜리가 사과, 배, 그리고 나서 이제 감, 귤, 포도 이렇게 3개가 들어간 거야. 저거하고 만약에 여기에 감이 있고요. 감 1개, 그 다음에 사과 1개, 그 다음에 이제 자 귤하고 배하고 포도를 이렇게 같은 상자에 담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똑같이 하나하나 셋이지만 이건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 맞아 안 맞아? 따라서 이처럼 다른 종류의 과일을 같은 상자에 담게 되면 단순히 한 개, 3개, 1개, 2개, 2개로 나누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한 개가 어떤 종류냐라는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구나. 과일이 5개가 있으니까 한 개가 될 수 있는 게 5C1이 되어질 거고 남은 4개에서 한 개를 선택했으니까 4C1이 되어질 거고 남은 3개에서 3개를 선택했으니까 3C3이 될 거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 개가 사과고 한 개가 배입니다. 근데 이쪽에 한 개가 배고 한 개가 사과다라고 해도 얘하고 얘는 같은 케이스가 되어지겠지. 그래서 이처럼 한 개씩 되어져 있는 게 2번 나오지만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200분의 1로 나누는 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개, 2개, 2개도 마찬가지죠. 5개 중에 한 개 선택하고요. 다음 남은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요. 남은 2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는데 반드시 뭐 놓치지 말자. 200분의 1을 선택하지 여기 놓치지 말자. 그래서 얘는 이 2개를 더한 게 문제의 답이 되어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르죠. 이게 근데 왜 제목이 집합의 분할이냐면 자, 니네 A 집합 안에 원소가 1, 2, 3이 들어있으면 원소가 3개 들어있는 거 맞죠? 근데 B 집합 안에 선생님이 2, 4, 6이라고 쓰게 되면 원소는 3개지만 내용물이 다르죠? 그럼 이건 다른 집합이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따라서 한 개, 3개, 한 개, 3개로 같지만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다르면 다른 집합처럼 부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집합의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단, 이 집합의 분할은 이제 단어 자체는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저 단어에 너희 포인트 맞추지 마시고, 뭐에 포인트를 맞추니? 다른 종류를 같은 상자에 담는다라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같은 종류를 같은 상자에 담는 거에서, 아하, 이걸 갖다가 이 개수만큼 해놓고 나서 이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한 개가 누구니? 또 다른 한 개가 누구니? 라는 선택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선택까지 가미가 되셔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겠죠? 자, 이제 3번째 문제는, 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가 같은 종류의, 자, 과일 5개가 있습니다. 과일 5개가 있는데, 이 같은 종류의 과일 5개를, 자,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나눠 담는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저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자, 빈 상자 없다. 여기까지 와 주셨습니다. 이해됐죠? 빈 상자 없다. 여기까지 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같은 종류 과일 5개가 있다. 아, 그러면 이제 상자가 서로 다릅니다. A 상자가 있고요. 자, B 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C 상자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빈 상자 없이 담아야 되니까 일단 한 개, 3개를 이렇게 담았다. 또는 한 개, 2개, 2개를 담았다.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같은 종류기 때문에 사실은 뭐는 필요가 없니? 뭐는 필요가 없어. 같은 종류기 때문에 뭐는 필요가 없니? 얘를 갖다가 선택해 주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선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같은 종류니까. 그러니까 얘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얘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얘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자, 이 한 개, 3개를 집어넣었는데, 요 한 개, 3개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3개 들어간 거 하고, 여기 3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들어간 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냐면 이 한 개 한 개 세 개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갔냐라는 뭐를 해줘야 되겠니? 배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추가가 되냐면 2팩분의 3팩이라는 결국 몇 가지가 추가가 되는 거니? 세 가지가 추가가 되는 거죠. 왜 그러죠? 왜? 113, 131, 311. 맞아 안 맞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자 2팩분의 3팩이라는 자 몇 가지가 추가가 되겠니? 세 가지가 추가가 되어져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6가지가 되어집니다. 아니 선생님 그런데 다 좋은데 이게 왜 중복 조합의 문제가 되나요? 라는 느낌이죠. 자 봐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봐봐. A 상자에 들어간 과일의 개수를 X개, B 상자에 들어간 과일의 개수를 Y개, C 상자에 들어간 과일의 개수를 Z개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몇 개가 돼야 되니? 일단 5개가 되셔야 되겠죠. 과일 5개를 다 넣어봤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X값은 자, 빈 상자가 없어야 되니까 모두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1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됩니다. 맞아 안 맞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요러한 느낌에서 만약에 내가 요 상자, 요 상자, 요 상자에다가 미리 하나씩을 줘버려. 그러니까 빈 상자가 없어야 되니까 미리 하나씩 넣어놓자고. 그럼 미리 하나씩 넣어놓게 되면 그러면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는 이제 몇 개만 채우면 되니? 2개만 채우면 되죠.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미리 한 개씩 넣어줬어. 5개를 넣을 건데 미리 한 개씩 넣었으니까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잖니? 그러니까 2개를 딱 넣을 거야. 근데 2개를 어디다 넣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 저기 A 상자에다 2개 다 넣어도 되죠. 맞아 안 맞아? B 상자에 2개 다 넣어도 되죠. C 상자에 2개 다 넣어도 되죠. 아니면 A, B에다 하나씩 넣어도 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3개의 상자 중에 중복을 하나께서 몇 개를 선택한 거야? 2개를 선택한 거야. A를 선택했다는 건 A에다 2개 넣는다는 얘기야. B를 선택했다는 건 B에다 2개 넣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 그러니까 얘가요 3개의 상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선택했군요. 3H2가 되고요. 계산 3 플러스 2 마이너스 1C2가 되어지니까 결국 얘가 4C2가 돼서 몇 개가 나오니? 6개가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 답이 되어지는 거야. 이해되나? 그러니까 중복 조합의 개념이 결국은 이 방정식을 풀어내는 값에서 얻어지는 거. 즉 무슨 말이냐면 x1 자 봐봐 지금 여기 저 위에 있는 저 식 자체가 이런 얘기잖아. x1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 값 자체가 2가 되어진다. 단 x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y1도 0보다 크거나 같고 z1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느낌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x 다시 y 다시 z 다시의 순서상은 결국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3h2하고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중복조합의 스타일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 h라는 기호를 생각하지 않고 문제 푼다면 이렇게 푸셔야 돼. 상자 3개 지정해 놓고 나서 저기에 몇 개 들어갈래? 개수 분할해 놓고 나서 다시 그걸 뭐 해야 돼? 배열까지 하셔야 되지. A 상자에 1개, B 상자에 1개, C 상자에 3개. 근데 A 상자에 3개, B 상자에 1개, C 상자에 1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라고. 그게 중복조합이라고. 그러니까 중복조합이라는 건 자연수 분할을 한 후 얘를 뭐까지 한 거니? 배열까지 한 거. 이게 뭐라고요? 중복조합이라고요. 이해되니? 자연수 분할을 해놓고 나서 그 분할된 개수를 서로 다른 상자에 담아야 되니까 걔를 뭐 하신 거라고요? 배열을 한 거라고요. 이게 중복조합의 뜻이야. 나중에 중복조합을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서 풀게 되면 저런 본질적인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거란 얘기야. 알겠죠? 자, 이런 얘기고. 자, 이건 뭐냐면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봐봐. 다른 종류 과일 5개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 과일 5개.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다른 상자 3개에 나누어 담을 겁니다. 자, 물론 빈 상자는 없도록 담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일단 다른 종류의 과일이기 때문에 처음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른 종류니까 상자 A, B, C가 있고요. 여기에 넣을 때 1개, 1개, 3개, 1개, 2개, 2개 넣겠지만 다른 종류니까 선택까지 해야 되므로 5C1, 4C1, 3C3, 200분의 1까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뭐를? 요 1개가 사과거든? 이게 배거든? 이게 남은 3개거든? 야, 너 어느 상자 들어갈 거야? 선택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3개의 것을 3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아야 되니까 뭐가 되겠니? 3팩이 되겠죠. 배열을 해줘야 돼. 분배를 해. 분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5C1 곱하기 4C2 곱하기 2C2 곱하기 200분의 1 곱하기 300 여기까지 돼서 요 두 개를 더하시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런 느낌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요거는 다르게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죠. 봐봐. 여기에 과일이 자 5개의 과일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5개의 과일이 있습니다. 상자가 ABC 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되죠? 상자가 ABC 상자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면 이건 빈 상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푸셔야 돼. 근데 만약에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면 그러면 과일 A1의 선택권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과일 A2의 선택권 몇 가지입니까?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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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니까 3의 5제곱이 돼서 마치 3파이 5라는 중복순열 문제처럼 풀 수가 있습니다. 단 그러려면 상자에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죠. 그게 없으면 자 이런 식으로 개수 잡아서 우리가 뭘 하셔야 됩니까? 값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중복조합이나 중복순열이 단순히 기호 안에다가 쟤를 딱 몰아놓고 나서 그것만 하세요라는 뜻이 아니고 중복조합과 중복순열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뜻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한 느낌이 요러한 느낌으로 넘겨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쌤이 4가지를 얘기를 했어. 요 4가지에 의해서 문제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오케이? 자, 이해되겠니?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복순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할하고 나서 뭐까지 시킨다? 분배까지 시킨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복순열이 분할 후 분배. 그러니까 뭐냐면 나누기도 해야 되고 나누어서 다시 뭐까지 하셔야 돼? 분배까지 하셔야 됩니다. 분할 후 분배. 그러니까 가장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자, 요 4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이 단원을 움직입니다.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을 저렇게 4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헷갈려하고 혼동하지 마시고 저런 느낌의 큰 틀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면 문제를 풀면서 약간은 조금 도움을 받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니? 자, 이런 이제 맥락을 가지고 문제로 접근을 해보면 첫 번째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손 안 대겠습니다. 이건 그냥 기호에 대한 뭐 계산하니 못하니 이런 걸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는 뭐 다 한번 연습들을 해보세요. 연습들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 191번 문제 한번 볼래? 자, 봐봐. 191번 문제 봐봐. 191번. 191번. 아니, 191번은 선생님이 아까 저쪽에서 풀어준 것 같으니까 조금 다른 거. 자, 193번 한번 해볼까? 193번입니다. 자, 193번에 보시면 자, 봐봐. 서로 다른 4종류의 연필을 판매하는 문구점에서 8개의 연필을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몇 종류를 산다고요? 4종류를 연필을 판매한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4종류의 연필을 지금부터 쌤이 그러니까 A라는 종류가 있고요, B라는 종류가 있고요, C라는 종류가 있고요, D라는 종류의 연필이 있다고 칩시다. 되겠습니까? 이해되니? 그랬을 때 잘 봐봐. 그랬을 때 A라는 연필을 산 개수가 X개고요, B라는 연필을 산 개수가 Y개고요, C라는 연필을 산 개수가 C개고요, D라는 Z고요. 자, D라는 연필을 산 개수가 6개라면 내가 산 연필을 다 더하면 몇 개가 돼야 됩니까? 8개가 되셔야 되고요. 되겠죠?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단서 조건에 꼭 하나씩 사야 된단 말 없죠? 그러니까 N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고 Z는 0보다 크거나 같고 U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안 맞아? 그럼 내가 8개를 샀을 때 A만 8개 사도 되네? 맞아 안 맞아? A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제의 답은 뭐냐면 4개의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니? 8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428이야. 그래서 이 문제의 계산은 11C 8이 되고 11C 8은 11C 3하고 똑같으니까 답은 1, 2, 3분의 11 곱하기 10 곱하기 9가 되셔가지고 자 3이 되어지겠죠. 자 5가 되어지니까 결국 15 곱하기 11이 되어져서 165가 답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중복조합이 저런 뜻이라는 거 아시겠지? 중복조합이 어떤 뜻이다? 저런 뜻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한테
방정식처럼 되어져 있는 는 얼마다라는 문제가 나오자니? 그럼 저거의 순서상은 무조건 중복조합 문제야. 단 중요한 건 각각의 개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맞춰놓고 중복조합을 푸셔야 돼. 아시겠지?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 하나 더 있죠. 자, 별점 넣으시고, 자, 우리가 이제 NCR이라고 되어 있는 컨비네이션은 NC, N마R과 같은 거죠. 요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10개 중에 8개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10개 중에 8개를 선택하면 2개가 남아 있겠지. 다시 말하면 요 입장에 생각하면 내가 10개 중에서 10개를 선택한다는 건 내가 10개 중에서 선택하지 않을 2개를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아. 즉 무슨 말입니까? 10 이렇게 되어지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C2가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컨비네이션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숫자가 낮아야 계산이 편하니까 높은 것보다는 낮은 쪽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되겠죠? 자, 이게 193번에 있는 문제입니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쭉 내려가셔서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뭐 노말 문제밖에 없는데 저 문제 한번 볼까? 197번 한번 볼까? 197번. 자, 봐라. 지금 초반에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자, 뒤로 갈수록 문제가 이제 응용 형태 문제가 나오니까 초반에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 모양과 크기가 같은 사탕 5개와 초콜릿 7개를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다. 맞아 안 맞아? 그치? 뭐라고요? 일단 봐봐. 일단 이 문제 풀 때 뭐와 뭐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아야 돼. 사탕과 초콜릿 동시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탕 따로, 초콜릿 따로야. 그럼 사탕만 먼저 생각해봐. 사탕은 지금 같은 종류지. 맞아 안 맞아? 같은 종류지.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지금 내가 담아야 될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니까 바구니는 서로 다른 거지. 그러면 같은 종류 다른 바구니야. 무슨 문제야 이거? 중복조합 문제라고요. 아까 정리했죠? 그러면 자, 처음 딱 해가지고 뭘 담아? 사탕 5개 한번 담아보자. 사탕 5개. 선생님, 사탕 5개 담을 건데요. 근데 있잖아요. 서로 다른 바구니 3개에 들어가는 각각에 들어가는 개수를 이렇게 했을 때 사탕은 5개가 채워져야 됩니다.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자, 두 번째. 자, 사탕 말고요. 초콜릿 몇 개? 7개 담아보자.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바구니에 들어가는 초콜릿 개수는 7개가 되셔야 됩니다. 되겠죠? 빈 바구니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그냥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뭡니까? 바로 뭐? 3H5가 되겠죠? 자, 얘는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니? 3H 7이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는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8이니까 7C5 곱하기 9C 7이 되어지시면서 다시 한번 7C2 곱하기 9C2가 되어지겠죠. 7C2는 1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6이 되고요. 9C2는 1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8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3이 되어지고요. 4가 되어지니까 21 곱하기 36이죠. 끝자리가 6으로 끝난 게 왜 이렇게 많아? 21에 36이죠. 6이죠. 6이 10이죠. 3이죠. 3이는 6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756이다. 4번이 문제의 답이다. 그래서 요 문제가 아마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올 겁니다. 두 종류를 중복조합으로 담는 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저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로 따로따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같은 종류 다른 상자는 중복조합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같은 종류 다른 상자 중복조합 문제라는 거 되겠니? 그러니까 상자 안에 들어가는 개수를 x, y, z라고 놓고 나서 더하면 몇 개다 라고 해서 중복조합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니?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저런 느낌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197번 문제고요. 자, 다음 다항식의 항의 개수인데 얘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굉장히 쉽게 자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202번 한번 볼래? 202번. 자, 202번 보면 지금까지 니네가 항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항은 이런 뜻입니다. 봐라. 내가 얘를 막 전개하잖아. 이걸 갖다가 6제곱을 전개를 할 거야. 근데 니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니? 니네 x 플러스 y의 제곱을 전개하면 뭐 입에 익듯이 그냥 다 외우고 있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근데 저 항이 어떤 뜻이냐면 항이라는 건 제곱이 되어져 있으니까 자, 이 개수가 모두 더해서 2개가 되어지는 게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x만 2번 있었다는 얘기고 얘는 x하고 y가 1개씩 있었으니까 2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x 플러스 y의 전체 3제곱을 전개를 하지 않니?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x만 3개 있는 거, y만 3개 있는 거. 아니다. x가 2개 있고 y가 1개 있는 거. 아니다. x가 1개 있고 y가 2개 있는 거. 이해되나?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야 있잖아. 어쨌든 몇 개를 선택을 하셔야 돼. 전부 다. 몇 개를 선택해야 돼? 3개를 선택해야 돼. 근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2개 중에 중복을 하기 위해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H 3개가 항의 개수가 되어지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x 플러스 y 플러스 뭐 여기가 몇 개가 있든 상관없어. n제곱이 있다. 그럼 이게 항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결국 나는 몇 개를 선택해야 돼? n개를 선택하는 거야. 몇 개 중에? 그러니까 3HN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이 뭐니라고 하면 이제 끝났죠? 4H6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중복조합 문제야. 알겠죠? 그럼 이제 4H6 값을 계산하게 되면 9C6이 되어지고 9C6은 뭘로 계산해라? 9C3으로 계산하라. 9C3은 어떻게 계산해라? 1, 2, 3분의 987이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 개수는 12 곱하기 7이니까 몇 개가 되겠습니까? 84개가 되어지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W를 포함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되어지니까 일단은 내가 6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6개 중에 몇 개는 이미 선택이 되어진 거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5개는 이미 1개는 선택이 된 거야. 그럼 아니 선생님 그걸 어떻게 풀어요? 전체 개수에서 W가 없는 걸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W가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만으로 6개가 채워진 것들이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못 빼주면 되겠니? 이것만으로 채워지는 거는 3H 얼마가 되겠어? 6이 되어지겠고 자 9가 되어지니까 8C6이 되겠고 8C2가 되어지므로 자 1, 2, 8, 7이다 라고 정리되면서 4, 7은 28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빼줌으로써 되겠죠? 자 이런 정리로 얘기가 되어지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항의 개수라는 거는 항상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 거듭되어 제곱되어져 있는 이만큼을 선택을 하는 거다. 항상 이만큼을 선택하는 거다. 몇 개 중에서 안에 들어있는 이것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얘를 선택하는 거다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항의 개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뭐의 문제라는 거? 중복 조합의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206번 터프 문제죠. 터프 문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6번 터프 문제. 자, 봐라. 4개의 정수 2, 3, 5, 7이 있다.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한 후 모두 곱하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정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제도 느낌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답을 낼 수 있죠. 아, 이게 뭐다? 저걸로 만들 수 5개. 5개를 택한 후, 5개를 택해? 2, 3, 5, 7을 사용해서 5개를 택해? 아, 얘가 그런 느낌이구나.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갖다가 5제곱을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자체가 4H 5개가 되어지는데 그게 결국 곱한 것의 값의 여러 종류에 되겠구나. 이런 얘기죠. 이 문제 답이 4H 5죠. 결국 내가 이거를 전개하면 2만 5번 곱한 경우도 나올 거고 3만 5번 곱한 경우도 나올 거고 5만 5번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항이 만들어지겠죠. 그 항이 결국 곱해서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값들이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게 지금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니? 8C5, 8C3이다. 그래서 1, 2, 3, 8, 7, 6이다. 자, 이렇게 정리되시면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56개가 문제의 답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문제를 잘 보십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저기서 5개를 선택할 거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곱할 거야, 5개를. 그러니까 뭐 2, 3번, 3, 2번 곱하면 5개 선택한 거 맞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곧 항이죠, 항. 원래 항이라는 게 저렇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206번도 자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무기명 투표 나와 있는데 아예 써놓습니다. 자, 무기명 투표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무기명 투표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투표를 하지 않니? 근데 내가 A라는 후보를 찍었어. 근데 A는 내가 찍은지 몰라. 그러니까 A라는 후보에 몇 표가 있다라는 것만 아는 거지 누가 찍었는지를 모르는 거. 이게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는 같은 종류의 과일이 다른 상자에 배열되는 문제야. 같은 종류의 과일. 왜냐면 누가 찍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기명 투표는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써놓으시고 기명투표는 이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아요. 다른 종류의 과일을 다른 상자에 담는 거야. 그러니까 기명투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중복순열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 놓습니다. 무기명투표는 중복조합 문제고 그 다음에 기명투표는 중복순열 문제다. 아시겠습니까? 자, 구분을 해 놓으시고 그 상태로 그냥 내려가서 211번의 터프 문제가 보일 겁니다. 211번의 터프 문제 답 내봐.
자, 211번에 답을 써봅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서 지금 잘 쫓아오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 답이 금방 보일 겁니다. 무기명 투표. 자, 답 뭐야? 성무 답 뭐야? 자, 계산하지 말고 일단 그것만 불러봐. 뭐야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뭐야? 그렇지. 이 문제의 답은 지금 우리 그냥 쫓아오면서 이게 3H10이다라는 게 바로 보이셔야 된다고. 맞아 안 맞아?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저 뭔 말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지금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왜 3H10인지 알겠니? 되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지금 세 가지 안이 있잖아. 근데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요 세 가지 안 중에 10개를 중복 그러니까 1안 2안 3안 있다고 쳐 봐. 그럼 여기서 1반부터 10반까지 대표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대표가 1안, 2안, 2안, 3안 이렇게 선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곧 뭐가 되겠습니까? 무기명 투표가 되는 건데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같은 종류를 다른 상자에 담는 거야. 중복조합 문제라고. 그래서 3H10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13이니까 12C 10이 되고 2가 되어지니까 바로 그냥 1, 2, 12, 11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요. 66까지의 답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터프 문제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쉽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는 문제. 자, 요거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지 않게 다가서죠. 뭡니까?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의 차이점이 뭐니라고 했을 때 보시면 같은 공 다른 상자가 중복 조합이고요. 다른 공 다른 상자는 뭐가 된다고요? 중복 순열이 되어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오케이? 이게 같은 종류를 다른 상자에 나눠 담는 건 사실은 그냥 저게 그냥 뭐에 대한 느낌입니까? 그냥 지금 그 안에 누가 들어갔는지 원소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중복 조합이고요. 다른 종류를 다른 상자에 나눠 담는 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렸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저기 나와 있는 217번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터프 문제입니다. 217번 문제 봐봐. 자, 너네 217번 문제를 쭉 1번부터 5번까지 얘기를 해보는데 자, 5번 문제부터 봐봐. 5번. 217번에 5번 봐봐. 5번. 5번에 보면 OX로만 답할 수 있는 5개의 문제에 임의로 답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야, 5개의 문제가 있어. 문제가 몇 개가 있니? 5개가 있죠. 5개가 있어. 그러니까 A1, A2, A3, A4, A5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마다 답은 OX로 할 겁니다. 되겠니? 그러면 A1의 선택권 몇 개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돼야 되니? 2의 5제곱, 즉 2파이 5가 돼야 되는데 5파이 2가 되니까 얘가 틀린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n파이 r에서 그 n값하고 r값 자체가 사실은 니네한테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선택권을 가지고 얘기하시라고. 알겠니? 첫 번째 문제의 선택권. 맞는 거 아니면 틀린 거잖니. 맞아 안 맞아? 아니 맞는 거의 선택권. 1번부터 5가지 중에 맞는 게 이렇게 그작보다면 안 돼. 그럼 이제 그 순간 이제 뭐가 돼? 완전히 이제 꼬이는 거야. 보통 우리가 n파이 r에서 r값의 이 값은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리키기도 하냐면 요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리가 있잖니? 움직이는 게 r값이다 라고 얘기도 해.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우체통이 3개가 있어. 편지가 4개가 있어. 편지 4개를 우체통에다가 넣는 방법. 서로 다른 편지 4개를 서로 다른 우체통에 넣는 방법이 뭐냐? 그럼 여기서 우체통이 움직이니 편지가 움직이니? 편지가 움직이지. 그러니까 편지가 R이야. 그러니까 3파이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3의 4제곱 81개다.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을 하긴 하는데 중복순열 모든 문제가 R값이 눈에 확 들어오는 움직이는 게 뭘까라고 구분하지는 않아. 무슨 얘기냐면 저 문제처럼 5개의 문제가 있어. 하나는 OX야. 그러면 어떤 게 R이냐? 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 하나당 선택권이 2개가 있는 거지. 맞고 틀리고에. 맞아 안 맞아? 그지? 맞고 틀리고의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 문제 하나당 맞고 틀리고의 선택권이 있는 거라고. 아시겠지? 그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봐봐. 흰색, 주황색, 연두색 세 종류의 골프공 중에서 중복으로 아까 7개를 택할 경우 뭐가 됩니까 이거? 이제 알아봐. 이제 뭐가 돼? 흰색을 선택한 게 X개, Y개, Z개. X뿔, Y뿔, Z는 7개.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뭐가 돼? 3H7. 이해되니? 이런 느낌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각각 선택한 공의 개수가 X개, Y개, Z개 다 더했더니 몇 개가 돼야 된다고? 7개. 그러니까 뭐가 돼? 3H7. 이해되나?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H가 A보다 앞에 오고 G는 A보다 뒤에 와야 되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지금 봐봐. 순서가 걸려있는 문자가 누구누구야? H, A, G지. 그래서 H, A, G를 같은 문자 취급. 되겠니? H, A, G를 같은 문자 취급. 나머지 문자 다 써. 그럼 뭐가 되니? C, L, L, E, N, E가 되어지겠죠. 그럼 총 문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총 문자가 있는데 그 중에 같은 문자가 세 개나 있네요. 그 다음, 자, 두 개나 있네요. 그 다음, 두 개나 있네요. 자, 이게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3, 2, 9, 이것도 맞았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해됩니까? 아니 쌤 저게 무슨 말인지 난 납득이 안 가는데요. 네모가 막 배열이 되면서 네모 CLL 네모 그 다음에 네모 ENE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앞에 네모에 누가 있어야 돼? H가 있어야 되고 되겠죠? 가운데 네모에 A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G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네모를 같은 문자 취급해 줌으로써 나중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순서는 딱 정해져 있어. 제일 앞에 있는 게 H, 가운데 있는 게 A, 저 뒤에 있는 게 G가 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시면 순서가 있는 저 문자를 전부 다 같은 문자 취급해서 배열해라. 되겠죠? 축구공이 3개, 농구공 4개, 7개. 자, 3팩, 4팩, 9팩, 7팩. 이건 모르상 없을 거고. 어른 4명, 어린이 4명 원탁 둘려 앉을 때 어른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게. 그럼 뭐부터 앉죠? 어린이부터. 어린이를 원탁에 4명 앉히는 방법 3팩이 되어지겠죠. 나머지 4명은 온순열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되게 사이사이 끼워넣기 4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친숙할 겁니다. 왜 친숙하냐? 자, 봐봐. 자, 이런 느낌. 자, 이제 굉장히 친숙하죠. 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자, 방정식 x 뿔 y 뿔 z는 6의 의미 아닌 정수. 아, 선생님. 의미 아닌 정수? 그게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를 풀었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그럼 바로 나오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3H6이 답이란 얘기야. 이해되니 이거? 자,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눈여겨봐. 자, 이것도 중간고사에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실 겁니다. 저 패턴으로 나올 거야. 저 패턴으로. X, Y, Z에 대한 얘기가 나오시면서 나올 거라고. 중복 조합 문제라고. 이해하겠니? 자, 단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저게 숫자가 이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 봐봐. 자, 이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자, 220번 한번 보자.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자. 220번. 자, 여기 봅니다. 220번. 야, 이거 뭐냐 이거. 봐봐. 이거를 만족시키는 네 자리의 자연수 x, y, z, w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이해됩니까? 그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만족시키는 네 자연수 x, y, z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자, 이 봐봐. m값 자체가 될 수 있는 게 요거죠. 요거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될 건데 얘가 지금 5분의 59입니다. 맞아? 그러면 요 지금 이 세 개 xy 플러스 yz를 더하게 되면 뭐가 돼야 돼? 일단 이건 자연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넘어가셔가지고 결국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값은 5분의 59에다가 뭘 더해야 되니? 얘를 더하셔야 됩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저게 자연수가 되어지려면 요게 될 수 있는 값이 뭡니까? 5죠. 5. 선생님 5밖에 없어요? 5 말고 다른 거 있을까 없을까? 여기다 10 집어넣게 되면 10분의 1이 되어지겠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2, 9, 18이니까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이 15 한번 넣어볼까? 3 해야 되죠. 27이죠. 1 더해서는 5의 배수, 15의 배수가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아시겠니? 그러니까 결국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5로 고정이 되면서 얘가 5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5로 고정이야.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5 들어갔으니까. 5분의 60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 x하고 y하고 z가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미리 하나씩 주라고요. 미리 하나씩 줬으니까 얘가 몇 개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답은 3H9가 되어지겠죠.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반드시 000으로 맞춰놓고 문제 푸셔야 돼. 중복조합원이. 그러니까 111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이런 거 나오시면 미리 몇 개를 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결국 이 문제의 답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11C2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1, 2, 11 곱하기 10이 되어지니까 몇 개입니까? 55개가 되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서 자,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얘기들이 어떤 건지 보시면서 갑니다. 223번. 자, 원순열과 같이 들어가 있죠. 자, 봐봐. 자, 이 문제 보면
원형의 탁자 주위에 똑같은 의자가 12개 놓여 있다. 12개죠. 4명의 학생이 탁자에 둘러 앉을 때 빈 의자를 사이에 두고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이해됩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세요. 자, 최소 조건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최소 조건. 최소 조건입니다. 최소 조건. 자, 무슨 얘기냐면 몇 명 앉힐 거니? 4명 앉힐 거야. 4명. 자, 4명을 앉힐 거라고. 자, 4명을 앉힐 거야. 자, 4명을 일단 원순열로 앉힙니다. 몇 가지니? 3팩이죠. 3팩을 쓴 다음에 자, 봐. 이제 끝났어. A와 B 사이에 들어가는 의자의 개수 X개, 여기 들어가는 의자의 개수 Y개, 여기 들어가는 의자의 개수 Z개, 여기 들어가는 의자의 개수 U개라고 했을 때 X뿔, Y뿔, Z뿔, U는 몇 개가 돼야 돼? 몇 개가 돼야 돼? 자, 8개가 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 총 의자가 12개 있었고 4명이 의자를 차지했으니까 8개 의자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 하나 이상,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씩 먼저 줘버려.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U 는 몇 개로 줄어들어?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팩에다 뭐만 곱하면 돼? 자,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딱 하나야. 뭐냐면 일단 A, B, C, D 4명 앉히라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의자 하나씩 미리 넣으라고. 그럼 남는 의자가 몇 개 있겠지? 그 의자를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런 얘기죠. 같은 종류, 다른 상자.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중복조합.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실 건데, 자, 3팩에 해당되어지는 원순열적 개념하고 뒤에 4H4가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알겠니?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순열과 중복조합이 같이 병행된 문제. 알겠냐? 자, 풀어놓으시고 정리해 놓으시고 자, 다음 224번 이제 짝수 홀수인 정수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 자, 갑자기 왜 이게 바뀌니 이렇게 223에서 224로 왜 흐름이 저렇게 바뀌지? 카테고리가 왜 갑자기 저런 카테고리가 된 거냐? 자, 봐라. 자, 여기 보십니다. 여기 보시면 자, 문제 봐봐. X뿔, Y뿔, Z가 합해서 몇 개가 돼야 돼? 10개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짝수 X, Y, Z라 그랬죠. 의미 아니니까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이 끝났어. 뭐야 답이? 이건 답이 뭐야? 그렇지, 3H10이야. 자신 있게 말하면 돼. 그럼 얘가 12C 2가 되겠지. 그럼 얘가 1, 2분의 12, 11.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66개네. 근데 없네. 야,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 아닌 짝수야. 그러니까 이거를 쓸 때 요런 느낌이 되셔야 된다고. 봐봐. X뿔, Y뿔, Z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죠? 그러면 X뿔, Y뿔, Z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X값은 뭐가 돼야 되니? 잘 봐. 2A. 맞아? 그 다음에 Y는 뭐가 돼야 되니? 2B. 그 다음 Z는 뭐가 돼야 되니? 2C. 자, 이렇게 쓰고 단자 또 있습니다. 단자. A는 자,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0은 짝수로 본다고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감사한 거죠. 그럼 이제 A는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써놓고 나서 바꿔서 집어넣습니다. 2A 플러스 2B 플러스 2C는 얼마가 되니? 10. 그러면 A뿔, B뿔, C는 뭐가 되니? 5. 그래서 답은 뭐가 되니? 3H, 5가 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자, 이건 순서를 써놓습니다.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하지 마시고, 자, 이러한 느낌의 순서를 받아놓고 문제를 푸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내십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 놓으시면 돼. 알겠지? 자, 저걸 식으로 표현하는 걸 쓰라고. 짝수다. 홀수면 뭐라고 쓰겠니? 홀수. 말해봐. 홀수는 뭐라고 쓰겠니? 그렇죠. 2A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죠. 아, 저기 플러스 1이라고 써야죠. 플러스 1. 그래야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Y는 2B 플러스 1. 그 다음에 Z는 2C 플러스 1.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저런 느낌으로 자, 풀어주시면 되고요. 터프 문제 한번 가볼게요. 229번으로 가봅니다.
자, 229번의 터프 문제입니다. 자, 봐라. X뿔, Y뿔, Z는 9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양의 정수 XY의 순서상 이거에 대하여 곱 이거대 값이 짝수인 거대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야, 세 개를 곱해서 짝수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적어도 하나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짝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중에 적어도 하나는 뭐가 되어진다? 짝수다. 다시 말하면 저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중에 모두 홀수로 이루어진 거 뭐 하시면 돼? 빼면 되겠죠. 그럼 저거를 만족시키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전체 개수 몇 개니? 다시 그렇죠. 3H6이 돼야 되겠죠. 왜? 양의 정수 XYZ라 그랬으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해되니? 그죠? 이해되죠? 자, 뺄 겁니다. 그러면 X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자, 홀수야. 뭐라고 생각하면 돼? 2A-1. 자, 이게 뭐 양의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1부터 체크된다 그랬으니까 미안. 자, 계속 이걸 자꾸 2A-1이라고 쓰네.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2B 플러스 1. Z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2C 플러스 1. 자, 바꿔놓고 A, B, C는 모두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게 되면 되죠. 그럼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2A 플러스 2B 플러스 2C 값 자체가 얼마가 되니? 3을 뺐으니까 6이 되죠. 그럼 A 뿔, B 뿔, C 값은 뭐가 됩니까? 3이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3H, 3이 되죠. 그럼 3H 6 값은 9니까 8C 2가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5C 2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1, 2, 8, 7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 2, 5, 4가 되어지시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8개에서 10개를 빼야 되니까 몇 개가 되겠습니까? 18개다. 이렇게 답이 나오신다고. 되겠니? 요 문제 정도 풀 수 있으면 중복조합이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온 거야 이제. 아시겠죠? 자, 이 순서를 잘 보시고 중복조합을 문제를 푼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다. H를 어떻게 써먹는다 라는 거 되겠지? 자, 이게 229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개수가 정수인 정수의 개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볼게요. 자, 230번 문제입니다. 방정식 A뿔 B뿔 C 플러스 3D는 6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니까 모두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딱 하나 딱 도드라진 게 보이죠. 3D라는 게 도드라집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D값을 먼저 결정해 놓고 가세요. D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 얼마? 자, 2가 되어야지. 가장 큰 값부터. 그럼 이제 A뿔 B뿔 C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얘는 이제 뭐가 되겠니? 3H 0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자, D값이 1로 줄어들게 되면 A뿔, B뿔, C값은 뭐가 되어집니까? 1이니까 얼마가 되니? 3이 되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3H 3이 됩니다. 자, D값이 0으로 가게 되면 A뿔, B뿔, C값은 그 제수에 얼마가 만들어집니까? 6입니다. 따라서 3H 얼마가 되죠? 6이 되죠. 이 세 개를 더해야 답이 됩니다. 안 어렵죠? 자, 그러면 3H 0값은 얼마가 되어지니? 3C0이니까 2C0이 되죠.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6이니까 5C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어지죠. 맞습니까? 자, 얘는 이제 9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8C2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자, 2C0인데 2C0은 다시 뭐하고 똑같니? 2C2가 되죠. 그래서 2C2 더하기 5C2 더하기 8C2가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1이 되겠고 10이 되어지겠고 28이 되어지네요. 그죠? 1, 10, 28. 그러니까 39가 답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터프 문제 한번 가볼게요. 저기 234번 한번 가봅시다. 234번 문제. 자, 지금 듣고 있는 얘기들을 바탕으로 234번 답을 한번 써봅니다. 자, 모르겠다 이제. 15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어떻게 쌤이 풀어봐봐. 이거 보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x-2를 이렇게 넘겨.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이것도 넘겨. y-3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얘도 넘겨. z-4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 자, 그래서 잠깐만 x-2를 a라고 봐. y-3을 b라고 봐. 자, 얘는 c라고 봐. 이해됐니? 됐죠? 그러면 x는 a 플러스 2가 되지. 그러니까 x 너는 뭐가 된다고요? 자, y는 뭐가 되니? y는 뭐가 돼? z는 뭐가 되니? 자, 얘가 15가 되어지는 거고요. A뿔, B뿔, C는 넘어가자. 그럼 얼마가 되니? 자, 7에 9니까 얼마가 돼? 맞습니까? 그런데 A, B, C는 모두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됐지? 따라서 답은 뭐가 돼? 됐지?
자, 이해되는지 확인. 자, 이해되는지 확인. 지금 현재 부등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떤 느낌하고 똑같니? 아니 선생님 2보다 커야 돼요? 아 미리 2 2개 줘. 그 다음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미리 3개 줘. 그 다음 미리 4개 줘. 총 내가 몇 개를 미리 준 거야? 9개를 미리 줬지. 그러니까 몇 개 남았니? 6개. 이제부터는 빵개가 들어가도 돼. 그래서 3H6 이러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저런 느낌으로 236번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240번 가볼게요. 자, 240번이죠. 240번. 자, 240번 답 내봅니다. 자, 답 내고, 아까 선생님이 답 내봐 그러면서 끊었군요. 자, 이번엔 안 끊겠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240번 뭡니까? A뿔, B뿔, C 플러스 3D는 10이다. A뿔, B뿔, C는 뭐보다 적거나 같아야 돼? 5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5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일단은 요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설명할 게 2개입니다. 첫 번째, 자, 봐봐. 다 무시하고, 선생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 니네 만약에 A뿔, B뿔, C가 5보다 적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물론 A와 B와 C가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을 때, 요거 몇 개니? 요것만 구해봐.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할 거니? 이거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 A뿔, B뿔, C가 얼마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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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얘는 뭐가 돼? 이해돼 안 돼 지금? 이해됐지? 이걸 다 넣으면 답이야.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것도 다른 스킬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봐. 지금 요 상태에서 잘 봐. A뿔, B뿔, C 옆에다가 쓰레기통을 하나 놔. 쓰레기통. 그리고 는 5라고 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뿔, B뿔, C를 더해가지고 3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뒤에 뭐 들어가면 돼? 2가 들어가면 되지. 그럼 A뿔, B뿔, C가 3이라는 건 5보다 적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A뿔, B뿔, C가 4가 됐다고 생각해. 그럼 D는 얼마야? 근데 A뿔, B뿔, C가 4가 된 건 5보다 적은 거 맞지? A뿔, B뿔, C가 5가 됐다 봐. 그럼 D는 뭐 들어가면 되니?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적거나 같다 문제가 나오면 등호로 바꾸고 대신 뭐 하나 집어넣어라? 쓰레기통 하나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답이 뭐냐? 4H5죠 그냥. 잊지 마 이거. 아시겠지? 저거를 5, 4, 3, 2, 1 나눠서 풀면 안 돼. 저거는 무조건 쓰레기통 놓고 4H5, 8C5, 8C3. 그래서 얘가 1, 2, 3, 8, 7, 6. 그래서 56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이것만 구한다고 하면 아시겠니?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 56개 중에 D 값이 지정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 봐봐. 지금 여기다 D를 3 집어넣지. 그러니까 D가 3이면 A뿔 B뿔 C가 얼마일 때야? 자 1일 때니까 나번 조건 만족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이때는 되는 거야. 다음 D가 2 들어가게 되면 A뿔 B뿔 C가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니까 이거 만족하는 거 맞지? 근데 D가 1로 줄어들면 7이니까 돼 안 돼? 그러니까 요것만 하라는 얘기야 이것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3H1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3H4 그러니까 얘는 자 3이니까 3C1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7이니까 6C2 그래서 얘는 세 가지가 되고요. 얘는 1, 2, 6, 3이 되어지니까 3, 7은 6, 5가 되어지니까 15개 답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요렇게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나온 문제는 쉬운 문제야. 오히려 나번 하나만 나온 거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나번 하나만 있는 거 가번까지 같이 있는 건 D값을 지정해 준 거니까 내가 해야 될 것 중에서 경우수를 좀 줄여준 거고 나번 하나만 나오면 원래대로 하게 되면 는 5, 는 4, 는 3, 는 2, 는 1, 는 0 해야 되는데 그걸 쓰레기통을 놓게 되면 굳이 그렇게 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얘기했어. 분명히 이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바닥 놓으시고 자 다음 자 241번 문제 봅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자 봐봐.
지금 보시면 연립방정식 의미 아닌 순서쌍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얘기죠. X뿔 Y뿔 Z 3W 14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겠죠. 요거 두 개 그대로 빼버리면 이 W는 4가 되니까 W가 얼마야? W는 2라고 정해진 겁니다. W는 2라고 정해진 거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W2 딱 집어넣는 순간 X뿔 Y뿔 Z가 얼마라고 딱 결정이 돼? 8로 결정이 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W는 2라고 결정이 된 거고 X뿔 Y뿔 Z가 8인 거 구하세요 이런 얘기니까 답은 3H 8이야. 10C 2가 되고 되겠니? 그러니까 45개가 답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연립해서 W 값 정해지면 나머지 거 더해서 얼마다 이것만 푸시면 된다고. 알겠지? 자 받아 놓으시고 다 알아듣겠지 지금이? 자 그런 느낌에서 244번 답 내봐. 자 좀 어렵습니다. 244번. 자 됐어? 답 뭐 나오니? 답 말해봐. 몇 번? 3번 275. 또 다른 답 나온 사람 말해봐. 자 됐나? 자 3번. 자 3번이 많이 나왔네. 자 이 3번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문제를 풀면서 자 이런 느낌이 좀 잡힙니까? 그러니까 D는 4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근데 의미 아닌 정수인데 이제 D는 4보다 적거나 같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D 이제 C는 D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C마 D는 뭐보다 크거나 같니?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 안 맞아? 이해됩니까? 이렇게 C마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만약에 이 C마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C마 D 값 자체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적거나 같아야 돼? 9보다는 적거나 같으셔야 되지. 맞아? 그죠? 왜냐면 C마 D라는 값 자체가 9를 넘어가면
A 뿔 B 더해서 9가 넘어가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느낌이 될 거고 이 느낌마다 이런 느낌이 되어진다고. 봐봐. C마 D가 9보다 적거나 같다라는 이 순서상을 만족시키는 개수가 몇 개냐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D가 4보다 적거나 같잖니.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제 D가 만약에 4보다 적거나 같은 값이니까 D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어지게 되면 그럼 이때 C 값이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되어지니? 이게 0부터 9까지 사야 되니까 C는 4부터 어디까지가 되어져? 13까지가 되죠. 13까지.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니까 D가 4가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C 값 자체는 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3까지. 그죠? 그러면 D가 만약에 3이 들어가면 그러면 C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3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2까지. 자, D가 2 들어가면 자, C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11까지. D가 1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C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부터 10까지. 맞습니까? D가 만약에 0 들어가게 되면 의미 아닌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C 값은 0부터 어디까지가 됩니까? 9까지가 되어지겠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봐봐. 만약에 내가 C마 D에 해당되어지는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될 때마다 C마 D 값 자체가 0부터 9까지 쭉 나올 때마다 A 플러스 B 값도 다 결정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런 느낌이죠. 여길 내가 뭐 알파라고 이렇게 논다고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알파가 뭐 되는 거 찾는 거하고 똑같아. 9 되는 거 낳는 거 똑같은 거죠. 왜? C마 D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그런데 이 알파 값에 해당되어지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C 값 자체가 넘어갈 수 없는 값이 있죠. D 값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D가 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5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되겠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갖고 있는 뜻 자체가 결국 이런 뜻이 될 거 아니야. 가본 조건에서 보면 A뿔, B뿔, C 값은 넘어가서 9뿔 D다. 맞아 안 맞아? 그런데 A뿔, B뿔, C 값 자체가 자 9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4지. 그럼 얘는 뭐보다 적거나 같으면 돼? 13보다 적거나 같은 걸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어지시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상황에서 C는 D보다 크거나 같은다고 했으니까 자, 이 C 값 자체가 D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C 값이 이제 D보다 적어지는 케이스. 자, 그 케이스만 우리가 이제 뭐 해주시면 돼?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 문제고 실질적으로 얘는 몇 가지가 됩니까? 4H 몇 가지? 13이죠. 적거나 같다니까 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 쌤이? 쓰레기통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뿔, B뿔, C 플러스 알파는 13이다. 그죠? 이해되나? 자, 나누어서 아마 지금 이 답 내는 거 다 나누어서 풀어놨지? 그러니까 나누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13이 되어지니까 4H 13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겠죠? 4H 13이 되어지니까 이거 얼마가 되니? 17에 자, 16에 3값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계산하면 1, 2, 3값에 16 곱하기 15 곱하기 14가 되어질 거 아니야. 자, 5가 되어지고 여기가 8이 되어지니까 사실은 40 곱하기 14 해가지고 4, 4, 16, 4, 1에서 몇 가지가 됩니까? 560까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요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C가 D보다 적을 때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C가 D보다 적을 때 해당되어지는 걸 빼서 개수가 너무 많은데? 이거 나눠야 되네 다시. 그러니까 이게입니다. 이게 그게 그거 이거 D값을 지정하는 거. 근데 D값 지정하지 않고 풀려고 했더니 반대 사건이 더 많네. 개수가 560에 275라는 건 반대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 지금 거의. 그죠? 이 사건이 의미가 없네. 이 사건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얘는 자, 이 정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정방향으로.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간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D값을 하나씩 내려서 가셔야 돼 그냥. 그지? 그래서 이 사건으로 가도 똑같으니까 자, 결국 D가 얼마일 때부터 4일 때, 그 다음에 D가 얼마일 때? 3일 때. 자, 이렇게 풀었니? 그래서 D가 1일 때, D가 0일 때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D가 4가 들어가게 되면 A뿔, B뿔, C값은 얼마가 되어지? 넘어가서 얼마? 13이 되어진데 조심해야 돼. 그러면 A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값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C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4를 먼저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4 주고 나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3H 얼마? 9가 돼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4개를 먼저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3H 9가 되어지니까 이건 12가 되어지니까 11C 2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이해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A뿔, B뿔, C값 자체가 넘어가서 3이니까 얼마로 줄어들고? 12로 줄어들고. 되겠지? 얘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이제 C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C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3개를 주면 되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니? 3H 9. 똑같이 3H 9네? 자, 그래서 이제 11C. 마지막도 다 마찬가지인가? 그러면 11C가 몇 번 나와? 5번 나오네. 11C 값은 얼마가 돼? 1, 2분의 11 곱하기 10이 되어지니까 55. 55 곱하기 5가 되어지니까 5, 25, 5, 25, 275.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요게 더 그냥 깔끔하게 풀어지는 문제. 자, 이게 244번 문제고요. 자, 다음 부등식의 정수에. 자, 요거 뭐 집어넣어? 뭐 집어넣어? 쓰레기통 집어넣어.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야. 맞아 안 맞아? 되겠니? 쓰레기통 집어넣으시면 되는 문제야.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쓰레기통 집어넣고 보시면 되고요. 249번 문제 봐봐. 249번 문제. 자, 249번 문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봐라. 자, 이 문제는 요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망설이지 말고 1024 소인수분해 하십니다. 1024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하시면 1024는 지금 이제 소인수분해 하시면 뭐가 됩니까? 2의 10제곱입니까? 2의 10제곱? 되겠죠. 2의 10제곱이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를 2의 P제곱이라고 생각하고 B를 2의 Q제곱이라고 생각하고 C를 2의 R제곱이라고 생각합니다. 됐나? 됐죠? 그러면 A, B, C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 2의 P, Q 플러스 R이 되어지겠죠? 근데 얘가 2의 몇 제곱이 된 거야? 10제곱이 되어지는 거니까 P 플러스 Q 플러스 R 값이 얼마 되는 거 찾으면 돼. 자, 10이 되어지는 얘기를 찾으면 되고 이때 P, Q, R은 0보다 크거나 같지? 0 들어가도 1이란 자연수가 되어지니까. 따라서 이 문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3H 10이다. 13이니까 12C 2가 되어진다. 그래서 1, 2, 12, 11이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답은 66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이것도 자, 뭐 써놔? 그거 써놔. 자, 2의 P제곱, 2의 Q제곱, 2의 R제곱 써놓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아셔야 돼. 알겠지? 자, 251번 가볼게요. 251번. 자, 251번. 자, 251번. 등호입니다. 등호. 가운데 등호. 251번. 되겠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A, B, C 값이 2의 7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을 만족시키는 이것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 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 봐봐. 자, 봐봐. 이거 혹시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드니?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이렇게 있는데 A는요 2예요 2의 P1 곱하기 3의 Q1 이해되니? B는요 2의 P2 곱하기 3의 Q2 자, C는요 2의 P3 곱하기 3의 Q3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러고 나서 A, B, C를 때리게 되면 A, B, C가 뭐가 되겠습니까? 2의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되겠니? 곱하기 3의 Q1 플러스 Q2 플러스 Q3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P1, Q1 얘들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안 맞아? 되겠죠? 근데 이 세 개를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7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3H7 곱하기 3H4 이해되고 안 되고? 됐어?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10. 자, 9C2 곱하기 6C2. 자, 1298 곱하기 1265.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6 곱하기 15. 자, 얘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이거 할 수 있겠냐? 이거 절대로 소인수분해 할 때 하나짜리로 데리고 가면 안 돼. 두 개 다 데리고 가야 돼. 만약에 오른쪽이 3개가 써있으면 2의 7제곱, 3의 5제곱, 5의 2제곱 그럼 뭐 하면 돼? 하나하나 전부 다 몇 개로 나누어? 3개로 나누시라고. 알겠지? 3개로 나누시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A는 2의 P1제곱, 3의 Q1제곱, 5의 R1제곱 이렇게. 아시겠지? 540도 있었습니까? 네, 이것도 있었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풀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저고도가 있는 중복조합의 수. 저고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자, 이제 여사건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이 돌아왔어. 이제 돌아왔고 이제부터는 저 문제를 가지고 중복조합 문제를 풀면서 자, 패턴 돌아와 있는 반대 방향 빼주기 연습만 좀 하시면 되는데 262번으로 갈게요. 자, 일단 노멀 문제 싹 건너뛸게 이제. 자, 터프로 바로 갈게. 자, 봐봐. 터프 문제.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봐봐. 같은 종류? 4명이 다른 사람이지. 딱 보자마자 중복조합 문제야. 맞아 안 맞아? 그지? 같은 종류 다른 상자. 되겠니? 각 학생은 적어도 한 개의 초콜릿을 받는다. 학생 A는 학생 B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받는다. 이해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선생님 있잖아.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이렇게 있는데 한 개의 초콜릿 받는데 총 초콜릿 몇 개인데? 8개지. 그럼 미리 한 개씩 주자. 이해되냐? 한 개씩 줬다. 그런데 학생 A는 학생 B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받는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일단은 지금 B가 이렇게 한 개 남았고 내가 4개가 더 남았지.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이제부터 4개를 줘야 되는데 즉 얘가 받은 개수 X개, 얘가 받은 개수 Y개, 얘가 받은 개수 Z개, 제가 받은 개수 6개에서 4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X가 Y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지. 그럼 내가 자, 이 상태에서 X, Y는 YZ는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는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런데 X에다 한 개 주면 여기 몇 개 들어가면 돼?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자, 만약에 여기다 X에 2개 주면 여기는 몇 개 주면 됩니까? 여기다 3개 주면 여기는 몇 개 주면 됩니까? 되겠습니까? 뭐 4개 주는 순간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되지? 자, 이제 끝났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한 개, 0개는 이미 정해진 상태야. 누구요? 아, 네네네. 여기 5개니까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한 개, 0개는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Z하고 U를 더해서 몇 개가 되면 됩니까? 자, 3개가 되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2H 뭐다? 3이다. 됐니?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2H 2다.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2H 1이다.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2H 1이다.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2H 빵이다. 이해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2H 빵이다. 그래서 이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되냐 안 되냐? 되겠죠? 요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같은 종류 다른 상자라고 했었을 때 약간 나눠봤지. 중복조합 문제가 몰라. 어쨌든 나눠보고 얘기해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저런 케이스대로 배열을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하시면 돼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를 세팅을 해. 그리고 나머지는 중복조합으로 계산합니다. 됐죠? 자,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 연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종류 나눠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쌤이? 초콜릿, 사탕, 어떻게 하라 그랬어? 따로따로 하라 그랬지, 따로따로. 같이 A를 하면 안 돼. 268번 봐봐. 자, 268번 문제 봐봐. 268번 문제. 자, 이거 답을 한번 써봐. 268번. 자, 같은 종류 빵 7개와 같은 종류 음료수 3개, 세 사람에게. 그러니까 빵하고 음료수 따로따로 하시라고. 되겠니?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이야. 그지? 이거 조심하시라고. 그지? 만약에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답이 뭐야? 아주 쉽지. 그럼 답이 뭐야?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답이 뭐야? 이게 답이야. 이게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란 말이야. 무슨 말이니? 그냥 단순히 따로따로 중복조합 해갖고 곱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다 받으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지. 어떻게 해야 다 받냐 이거지. 세 사람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A, B, C가 있는데 지금 내가 뭐를 때려야 돼? 음료수 3개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치? 음료수 3개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음료수 3개를 내가 집어넣지 않니? 그럼 여기다 음료수 3개를 배열을 해보자. 자, 이제 본질적인 얘기 하라 그랬어. 그럼 음료수 3개를 자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음료수 3개. 3빵빵.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3빵빵. 음료수 3개를 집어넣은 거야. 3빵빵이라는 순서상이 있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니? 자, 그렇죠. 2, 1, 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니? 그렇죠. 1, 1, 1이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잘 생각을 해봐. 지금 내가 A, B, C한테 한 개씩을 주는 방법은 몇 가지야? 음료수 3개를 이 A, B, C에다가 같은 종류 음료수 3개를 주는 방법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자, 한 가지 곱하기 이제 빵 7개 주면 되지. 근데 빵 7개는 지금 이제 그냥 막 줘도 되지. 왜? 이미 한 개씩 다 받았잖니. 그러니까 답은 여기 뭐가 되겠어 그냥. 그래서 얘는 3H7입니다. 이해되냐?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 1빵으로 줘야 되지. 그러면 2, 1빵으로 주는 방법이 일단 몇 가지야? 2, 1빵으로 주는 방법이 몇 가지야? 그렇지. 6가지지. 6가지. 왜 6가지야? A가 2개, B가 1개, C가 0개. 또는 A가 0개, B가 1개, C가 0개. 이런 거니까. 2개니까. 2, 1빵을 여기다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3팩이죠. 3팩을 배열하는 순간 잘 봐. 빵이 7개가 있었지. 근데 여기다 빵 하나 던져줘야지. 그럼 빵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으니까 3H6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냐? 이해됐냐? 자, 위로 올라가 봐. 요거야. 이거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야? 3가지죠. 3가지. 3가지가 되고요. 빵 하나씩 던져줘야 되지. 그럼 빵 몇 개 남았어? 3H5가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8, 7C2가 되어지니까 3 곱하기 1, 2, 7, 6. 자, 6, 7은 42가지. 이해됩니까 이거? 6 곱하기 3H6이니까 얼마가 돼? 자, 9, 8C6, 8C2. 네, 63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6이니까 8C이니까 1, 2, 8, 7. 자, 28에다 6을 곱하면 얼마니 이거? 6, 8은 48, 6, 2, 12. 168입니까? 자, 이제 나머지 3H7. 자, 10이니까 얼마가 돼? 9C2. 맞습니까? 자, 이게 36을 더하면 99죠, 이거. 끝자리가 7로 끝나는 거 찾으면 되겠네. 되겠죠? 267. 맞죠? 이렇게.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이 문제가 모의고사 형태 문제야. 서로 다른 걸 배열을 할 거고 못 받은 사람이 없이 배열해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빵을 먼저 줄래? 음료수를 먼저 줄래? 당연히 음료수 먼저 줘야 돼. 빵부터 주는 순간 이제 꼬여 문제. 알겠죠? 작은 거부터 드리라고. 작은 거부터. 알겠죠? 그래서 개수 써놓고 나서 중복조합에 원론적인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냐?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8번 유형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유형이 지금 굉장히 많고 아직 2항 정리 들어가도 못했죠. 자, 2항 정리 마지막 유형인데, 자, 2항 정리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거를 쭉 이제 선생님이 또 앞에 풀어주는 것까지 다른 거 포함해가지고 쭉 다 풀어놓습니다. 아시겠지?